네,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7년도 3회차 문제풀이를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3회차에 대해서 레벨 2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겠, 레벨 2 과정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3회 반복을 할 거고요. 두 번은 제가 하고 한 번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제가 답을 말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항상 동일해요, 방법은. 저는 유튜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의 건반장이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행복을 꿈꾸는 전기쟁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페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자격증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반복 진행하겠습니다. 빠르게. 21번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이 0이란 것은 어느 것과 같은가? 답은 1번이죠. 유도전동기가 동기속도로 회전한다. 22번 전기자 저항 0.1오hm, 전기자 전류 104A, 유도 기전력 110.4V인 직류 분권 발전기의 단자 전압은 몇 볼트인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은 100V가 나온다고 했죠. 답은 2번. 23번 직류 발전기가 있는 국수, 자국수, 국수 뭐 같습니다. 6. 전기자 도체수 400, 매 극단 자속 0.01 웨버, 회전수 600rpm일 때 전기자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그래서 E는 A분의 PZ파이 60분의 N을 가지고 계산하면은 120V가 나옵니다. 2번. 여기서 그 병력 회로수가 팍권이냐 중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시죠? 팍권은 항상 2, 중권은 자극수 또는 극수와 같다. 그것만 알고 푸시면은 이 문제는 뭐 틀리려고 해도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 뭐 전기 기사 같은 경우는 뭐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거를 우리가 뭐 RPS 분당 회전수가 아니라 초당 회전수를 주어놓고 이게 또 환산해서 이렇게 이게 구하게 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통 조체수를 또 다른 걸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만든 다음에 하는 그런 것들도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만 가지고서 푸셔도 충분히 이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이라고 했죠. 23번 SCR 두 개의 역병렬로 접속한 그림과 같은 기호의 명칭은 답은 트라이액 2번. 24번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쓰이는 계정기로서 가장 알맞는 것은 답은 1번 차동 계정기. 26번 출력 10kW 효율 80%인 기기의 손실은 약 몇인가? 그래서 손실은 요건데 우리가 손실을 그 효율을 구하는 공식은 요건데 여기서 손실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손실은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출력을 효율로 나눈 거에 빼기 출력을 하면은 2.5kW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여기서 이렇게 변화를 못 시키면은 여기라도 외우느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4번. 27번 단상 유도전동기 기동 방법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답은 4번 반발 기동형. 28번 유도전동기에서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하지 않은 시험은 답은 4번 슬릿 측정. 29번 전기기계의 효율 중 발전기 규약 효율 엔타치는 답은 4번이죠. 30번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답은 4번 기전력의 용량이 같을 것. 31번 무브화에서 119V 되는 분권 발전기 전압 변동률 6%이다. 전격 전부와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요 공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변환해서 계산하면 112.3V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못 푸는 사람들은 전압 변동률은 6%인 답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무브와 119V를 놔두고 전격 전압을 여기다 다 넣는 거예요. 다 넣으면은 여기서는 일단은 여기서 상식적으로 보면은 3번과 4번은 사실 될 수가 없고요. 그럼 마이너스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110번과 112번, 1번과 2번의 보기 중에 답이 있는데 여기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면은 일일이 대입해가지고 푸셔도 답은 나온다. 31번 답은 2번. 32번 병렬 운전 중인 동기 발전기의 난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은 면에 유도 전동기 농용 권선과 같은 권선을 설치하는데 이 권선의 명칭은 답은 2번 제동권선. 33번 변압기 자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이죠. 전압에 비례하고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이것도요. 아마 제가 보기에 제가 공부할 적에도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아니 그 기능사에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 기사에는 나왔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서로 한두 문제씩 왔다 갔다 거리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한두 문제 맞추려고 뭐 산업기사나 기사책을 볼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그냥 푸시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쉬운 것만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에요. 34번 변압기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죠. 응고점이 높을 것. 이게 답이에요. 35번 다음 중 유도전동기에서 비례취를 할 수 있는 것은 답은 4번 역률. 36번 전기기의 철심 재료로 구조강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좋다는 것은 답은 4번 히스테리시스손을 줄이기 위하여. 37번 동기기 손실 중 무브화 손이 아닌 것은 답은 전기자 동선 3번. 38번 직류발전기 전기자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 전기자 권선과 전기자 철심. 39번 길이 10cm 넓이 10cm 자승인 도선으로 감싼. 이거는 사실 빼도 돼요. 변압기 여기 뒤에 것만 사실 가지고 풀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변압기 1차 회전수가 100, 그 다음에 2차 회전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1차 전압은 120V에 2차 전압은 12V예요. 그래서 이 대각으로 계산해가지고 1200을 120으로 나누면 10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1번. 40번 PN 접합 정류 소자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1번. 온도가 높지만 순반향 및 역방향 전류가 모두 감소한다. 답은 1번입니다. 1회 반복 끝났습니다. 2회 반복을 좀 더 빨리 진행할게요. 21번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이 0이란 것은 어느 것과 같은가? 답은 1번. 전기자 저항 0.1옴, 전기자 전류 104A, 유도 기전력 110.4V인 직류 분권 발전기 단자 전압은 몇 볼트인가? 답은 1번입니다. 1번. 2번입니다. 100V. 요 공식을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고 했어요. 23번 직류 발전기가 있다. 자극수는 6, 전기자 도체수는 400, 맥 극당 자속 0.01 웨버, 그 다음에 회전수는 600rpm 일 때 전기자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그래서 E는 A분의 PZ 파이 60분의 N으로 푼다고 했고요. 여기서 답은 2번 120V. 24번 SCR 두 개의 역병렬로 접속했다 그러면 그냥 답은 2번 트라이액. 25번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쓰이는 계전기로 가장 알맞는 것은 차동 계전기. 답은 1번. 26번 출력 10kW 효율 80%의 기기의 손실은 약 몇 kW인가? 답은 4번 2.5kW. 27번 단상 유도전동기 기동 방법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답은 4번 반발기동형. 28번 유도전동기에서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하지 않은 시합은 답은 4번 슬립 측정. 29번 전기기계의 효율 중 발전기 규약 효율 엔타치는 답은 4번. 30번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답은 4번 기전력의 용량이 같을 것. 용량은 달라도 됩니다. 31번 무브화에서 119V 분권발전기의 전압변동률은 6%이다. 전격 전부화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환해서 나오면 112.3V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변화를 이렇게 전환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화번호를 6%는 알고 있기 때문에 무브와 119에서 빼기 110.2를 넣고 110.2로 나눈 거에 곱하기 100을 해서 6이 나오는지, 얘를 넣고 6이 나오는지, 얘를 넣고 6이 나오는지, 얘를 넣고 6이 나오는지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이 공식만 알면. 이 공식도 모르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은 무브화 전압이랑 전격 전압이랑 어떤 게 더 컸어요? 무브화가 더 컸죠. 그러면 얘보다는 큰 거는 일단 버리고 1, 2번만 가지고 챙겨도 된다고 대입해서 풀어도 된다고 했죠. 32번 병렬 운전 중에 동기발전기의 난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극면에 유도 전동기의 농용 건선과 같은 건선을 설치하는데 이 건선의 명칭은 답은 2번 제동건선. 33번 변압기 자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 전압에 비례하고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34번 변압기의 구비하여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 응고점이 높을 것. 35번 다음 중 유도전동기 비례 추이를 할 수 없는 것은 답은 비례 추이를 할 수 있는 것은 답은 4번 역률. 36번 전기기의 철심 재료로 구소강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은 답은 4번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이기 위하여. 37번 동기기 손실 중 무브화 손이 아닌 것은 답은 3번 전기자 동선. 38번 직류발전기 전기자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 전기자 건선과 전기자 철심. 39번은 이거는 요 공식만 가지고서 대입해서 풀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해서 1200 나누기 120을 하면 10회 나온다고 했고 답은 1번. 40번 PN 접합 정류 소자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1번이죠. 온도가 높아지면 순방향 및 역방향 전류가 모두 감소한다. 이해 반복 끝났고 이제 여러분들이 푸실 차례입니다. 예, 시작! 21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1번. 유도전동기 동기속도로 회전한다가 답이죠. 22번 문제 읽으시고 풀어보세요. 답은 몇 번? 2번 100V. 23번 문제 푸시고 답은 120V. 2번. 23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2번 트라이액. 25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1번 차동 계정기. 26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4번 2.5kW. 27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4번 반발기동형. 28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4번 슬립 측정. 29번 문제 읽으시고 요건 조금 시간 줄게요. 답은 4번. 30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4번 기전력의 용량이 같을 것. 31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2번 112.3V. 32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이거는 이 난조 방지가 중요한 거라고 한 거예요. 다른 보기들 이렇게 설명을 길게 했지만 거기에 낚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 나왔네 이래갖고도 당황해가지고 틀리시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많이 낚였던 거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이제 전기적 기술을 좀 알고 자격증도
좀 공부 여러 번 해보고 하니까 이제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은 2번 제동건선. 33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4번 전압에 비례하고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34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3번 응고점이 높을 것. 35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4번 역률. 36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4번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이기 위하여. 37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3번 전기자 동선. 38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2번 전기자 권선, 전기자 절심. 39번 문제 읽으시고 대각. 답은 1번 10. 오늘의 마지막 문제 문제 읽으시고 답은 1번. 예. 그래서 이제 3회 반복이 끝났고요. 이제 17년도 3회차까지 여러분들께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80, 80, 60 해갖고 벌써 여러분들께서 220문제를 푸신 거죠. 80, 80, 60이니까 160에다가 8이 16이죠. 160에다가 60을 플러스하면 220문제죠. 그죠? 이 정도만 푸셔도 아마 이제 여러분들 지금 막 자신감이 엄청 이제 늘으셨을 거고요. 제대로 오셨다는 가정하에서.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19년까지 을 잡았던 게 이것도 양이 사실은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많은 양이에요. 사실은 많은 양이고 이거를 제가 이제 다른 여러 방향에서 물어도 풀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실무도 여러분들이 접목할 수 있게 사진 가지고 설명도 했고요. 그리고 아직은 뭐 아마 이 영상 보실 때쯤은 아마 중간중간 이제 나가 있는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실무적인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주입하고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면 이제 링크들이 여기 옆에 이제 구독, 그 다음에 좌우측에 이제 최신 영상 뷰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걸어놓은 링크들을 이제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옛날에 올려놓았던 업로드 자료들을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자격증 공부를 하면은 이제 좌측편은 전회차, 우측편은 다음 회차 갖고 보기 좋게 해놓지만은 제 컨텐츠 목록에 들어가면은 카테고리 분류해 놓은 거에 보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번호랑 다 이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 보고 들어가시라고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좀 다른 영상들을 좀 보고서 여러분들이 실무에 좀 이게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바라면서 그렇게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60문제, 180문제 남았어요. 왜냐하면 19년도 4회차까지 끝나게 되면은 이제 18년도 거랑 19년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보더라도 160문제야. 이제 17년도 4회차 게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20문제를 더하면 180문제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마 그것만 마스터 돼도 뭐 이게 어떤 문제를 푸시더라도 다 푸실 수 있고요. 내가 봤을 적에 이제 조금씩만 이제 그 애드를 하면 되는 거야. 플러스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딱 가지고 있고 이론까지도 딱 가지고 있고, 이제 직류기는 뭔지 뭐고, 그 다음에 그 유도기와 동기기와 변압기, 정류기 다 공부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고 이제 머리가 쥐가 나는데, 제가 오늘 그 17년도 3회차 첫 강의할 적에 제가 말씀드렸죠. 경험. 고난과 고통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그런 것들이 없으면 여러분들 캐패빌러티는 커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그건 장담합니다. 힘들다고 올라가지 못하면 더 높은 산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등산의 비유를 되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철봉 매달리기를 하는데 그 끝을 못 보지 않고 중간에 힘들다가 놔버리면 거기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단 1초라도 1분 1초라도 더 버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근력이 더 생기는 거고,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도 근육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캐패빌리티가 그런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심하십시오.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런 게 없으면은 이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